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입니다. 먼저 민선 9기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민선 9기가 지방이 주도하는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정부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시도들은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도 주권자인 주민을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재난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국민들께서 겪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호우 대응과 피해 예방, 복구 이 모든 것을 각 지방 정부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름철 물놀이 사고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수상 안전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 사망사가 발생한 수상 사고는 대부분 안전 부주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큼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한 분의 국민도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중계로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여름 피서철 안전 수칙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노동절 기념식에서 일터의 안전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자칫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독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었고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이 사업장의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감독관들이 일터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발표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핵심 안건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안건별 발표 후에 장관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국정 통합성 및 책임성 강화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자치혁신실장입니다. 핵심 안건 첫 번째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국정 통합성 책임성 강화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민선 9기의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중앙지방 간 국정통합성은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해서 상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정현안 해법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정과제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 작년에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재편 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국정 철학이 시도시 공부에서 확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과평가를 충실히 하고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 국정 설명회도 3분기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기반의 인사교류 방식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시범 도입합니다. 국가적 과제의 성공적 이행과 함께 지역 현안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직 재정 운영입니다. 통합 돌봄이라든가 자살 예방 이런 핵심 국가 정책이자 주민의 삶과 밀접한 과제 이행을 위해서 작년 말과 올해 7월에 기준 인력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원 반영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반영 인력은 회수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적입니다. 최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대한 논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부당한 수의계약 근절을 위해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 강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지방의회법 제정도 추진해서 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없도록 일제 점검 등 관리와 함께 부정수급 신고센터 확대 그리고 신고포상 확대 등 제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금 관리 전수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즉 계좌 검증 강화를 포함한 제도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방정부 협조 사항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배정된 인력이 신속히 현장에 배치되어서 돌봄이라든가 아동학대 대응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추진이라든가 이런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신뢰를 위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주기적으로 현황도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적발된 부정수급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하반기 일제 점검 시에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공금 관리에 있어서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그 보고를 들으셨는데요. 민선 국위 출범 후 오늘 이제 첫 회의인 만큼 또 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이 통합 돌봄이라든가 자살 예방, 재난 안전 뭐 이런 그 민생 서비스에 있어서 인력 배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저희가 이 기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어느 정도 지금 그 인력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또 다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지금 시와 자치구에서 민선국이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정원 반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정원을 이제 신규로 확충하는 것은 이제 재정 여건상 조금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재정 자립도가 약 37%, 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 정도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 현안 기준 인력 조기 반영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 현안 추진과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전시에서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대전 잘 보고해 주셨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수의 계약에 대한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지방의원과 관련 있는 기업
업체들이 편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 국수본에서도 이제 토착 피리 차원에서 이제 특별 단속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엄중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우리 부에서도 각 시도에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기초 지방 정부에 대한 감사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디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입니다. 네. 장관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저희 경북에서는 17개 시군에 약 264건 정도의 의심 사례가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17개 시군에 감사부서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시를 조금 하고요. 그래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법에 따라서 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그 조치 결과를 우리 도에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했고요. 우리 도에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또 도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최종 결과를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전담팀을 구성해서 잘 조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이제 계약 자체가 이 적정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그런 계약도 많았고 또 계약 당시에 약정을 한 이 인건비 지급액에 미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다른 인건비는 인건비 계좌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이 인건비가 다른 용도로 이제 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 데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일에 대한 잘못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규정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예. 네. 다음 안건 넘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AI가 읽기 쉬운 보고서 작성해서 우리 행안부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서식이 별로 없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좀 보시기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뭐 괜찮습니까? 예, 예. 이게 왜 행안부의 보고서 만드는 기법이 좀 후퇴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AI를 위한 거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및 홍보 강화 관련해서 조덕진 사회재난실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및 홍보 강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서철에 들어와서 물놀이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인명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대책기관을 운영하고 수상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안전요원 근무실태 점검과 추가 배치 그리고 사망사고 지역 재발 방지 조치를 강조하셨고 장관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 대부분이 안전부주의로 발생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요원 증원과 관련해서 행락객 밀집 지형 중심으로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월 1회 교육 그리고 점단 공무원 지정, 불시 점검 등을 통해 근무 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지역자율방재단 그리고 해양안전협회,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나 연안지킴이 등 일반 민간까지 참여한 구조대원들을 별도로 배치 운영해서 수상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검 관련해서는 저희 행안부에서도 간부급 공무원이 계속 불신점검을 하고 있고 권역별 지역 책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기관에서 지자체에서도 기관장님들이 현장 점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위험구역 통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은 위험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구역에 입수한 분들을 발견할 경우에 퇴거 명령을 내린 후에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씩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시설이 없는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 발생 지역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력에 대한 현수막과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서 위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홍보와 관련해서는 물놀이 현장과 가용 매체를 총동원하는데 교통이라든지 생활 그리고 뉴미디어, 언론사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가용 매체를 총동원하여 집중 반복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에서 협조해 줄 사항을 부처별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입니다. 인명피해 발생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 수시 순찰 계도를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각 기관별 홍보대사나 협력기관 등을 가용할 수 있는 매체를 총동원해서 소통망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추가로 홍보수단을 지속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폭염이 극대화되니까 주말에 인명사고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중앙과 지방 집중 홍보의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시 점검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현수막 표지판이 없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우 시에는 안전선이나 부표 등이 유실되어 있는데 방치된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출입 등 통제 등 관리 철저가 필요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해당 지자체에는 알려드렸는데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더욱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 그리고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에서 협조사항 보고하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야간이나 새벽 등의 미운영 시간 중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 강화 및 취약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장 시간 외의 입수 행위는 해수욕장 법에 따른 위반 행위입니다. 금지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방청 협조사항입니다. 현재 미개장 해수욕장, 또 연안해역, 항포구, 하천, 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외에 안전관리요원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장소에 대해서는 소방청이나 전국 19개 소방본부로 안전관리요원 지원을 요청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전문 인력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화진포 콘도, 또 반비치 해수욕장 등 고성군과 평창군에는 8월 1일부터 각각 2개소씩 4개소에 68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토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경청 협조사항입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비지정 해변 그리고 항포구 등의 이용객들에 대해서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주시고 안내 방송도 같이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활용한 순찰 계도를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해서 관할 해경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장마 기간이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본격적인 물놀이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이나 주말에 이런 수상안전사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어제 그제 이제 지난 주말에 수상안전사고가 급증했어요. 그만큼 이제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물놀이 또 행락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본의 아니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시키는 일려면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보면 수상안전사고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 안 했다든가 또 안전요원이나 시설이 없는 이런 위험 지역에서 이제 입수했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가 많은데 물론 이제 전국에 다 해안가와 해수욕장이 있지만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특히 해수욕객들이 많고 또 바닷가의 해수욕장도
대형 해수욕장들이 많은데요. 이 여름 피서철 대비해서 안전요원 배치나 또 위험구역 그 통제 또 홍보 이런 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장관님, 부산시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은 총 8개소가 있고 지금 모두 다 개장 중입니다. 방금 장관님 말씀대로 방문객은 7월 말에서 8월 초 중순까지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4년도에 방문객 2천만 명, 25년도에 2,200만 명 해서 올해는 한 2,4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군 그리고 부산시 해수부, 행안부로 이어지는 상시 보고 체계를 위해서 그 소관부서에서는 주말에도 당직을 서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관리 인력은 총 425명입니다. 우리 해경청에서 권장하는 214명보다 2배나 많은 수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별로 우리 여름 파출소 그리고 진료 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해서요. 그 이용객들이 위험 지역에 접근을 하면 자동적으로 경고 방송이 뜨면서 이렇게 이용객들을 퇴거시키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에는 이안류라고 해서 갑자기 해변가에서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급물살이 빠지는 그런 이안류가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의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위험 감지 시에는 즉시 안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파리 쏘임 사고도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작년부터는 우리가 해파리 방지막을 좀 설치를 하고 용선을 배치해서 한 사고 수준 한 3분의 1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한 부분도 우리 부산시의 SNS라든지 우리 전광판 그리고 대형 미디어 파사드, 지하철, 공중파 등을 통해서 계속 계도 방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우리 다중 이용 시설에는 우리 음주 입수 금지를 계도를 하고 안전 수칙을 예방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빈틈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부산이 잘하시고 계신 게 이렇게 해수욕장 구역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물놀이 하는 곳 이제 그 바닷가가 아니라도 강이나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년서부터 이제 그 구명조끼를 비치해 놓고 또 안전요원 배치하고 이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 희생자를 줄였는데 이렇게 안전요원이 없는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아닌 곳 이런 데에서 이제 희생자들이 발생하는 거는 여전히 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 CCTV라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적을 감지해서 경고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장치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사고가 있었던 곳이나 이런 데에 정기적으로 좀 순찰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 사회재난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안내 이 표지판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걸 통해서 이곳은 이제 그 위험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위험 지역에 접근하는 걸 좀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필요하면 아까 소방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말씀도 또 주셨고 이런 것들을 좀 현장을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 수상안전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25분이 계신데 그 중에 44%인가요? 11분이 연안 해역에서 희생이 되셨어요. 그만큼 특히 바다 낚시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또는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개장이 안 한 폐장한 해수욕장인데 물놀이 하다가 이제 그 표류를 하는 또 저 구하러 들어갔다가 우리 정말 훌륭한 우리 그 국군 장병 두 분이 이 세 명을 구하고 우리 장병 두 분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 특히 연안 해역에 대한 이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해경에서 이 연안 해역 안전 수칙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연안 해역 그리고 낚시 사고 같은 경우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해경청에서는 기차역 전광판이나 편의점 등의 생활 밀집 장소 그리고 해경청 자체 그리고 홍보대사 SNS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년에 비해서 강도 높게 올해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안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현재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낚시사고 위험성이 높은 방파제 등에 대해서는 4개소를 출입 통제 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실장님, 지금 이제 뭐 워낙 여러 부처와 부처청에서 이제 이런 이 수상안전과 관련한 협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지. 저희가 수상안전 사고가 물놀이나 다슬기 채취 그리고 수상레저, 낚시, 해루질, 어로행위 같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소관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와 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행정안전부는 하천 계곡에서의 물놀이 사고를 담당하고 이 수상안전관리 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낚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해경청은 연안해역관리와 해상구조,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도 있는데 문체부는 수영장과 워터파크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는 저수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 기관별로 하는 일을 각 지방정부에서는 또 관할 지역의 안전요원 배치나 현수막 게시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매주 상황점검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리 지역보다 관리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동 순찰이나 또 드론 같은 이용한 어떤 종합 관제 그리고 이제 자동 경보 장치를 활용한 좀 현장에서 수시로 이 경보음을 발생하면서 들어가는 걸 막거나 들어가신 분들을 이제 퇴거하도록 하는 안내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기관과 지자체 할 것 없이 적극적인 협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민선 9기 출범 이후에 첫 협의회에서 저희 노동정책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수행을 위한 향후 계획 및 협조 요청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가장 고질적인 노동 문제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내의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예방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사전에 협의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노동법과 산업안전법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사후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련 법이 12월 8일 시행 예정되기 때문에 경기 등 선도지방정부는 연말부터 감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5개월간 집중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감독의 품질은 지방위임 제도 전체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첫째, 행안부에서 지방감독관 120명을 우선 수시 배정해 주셨습니다. 연내 미배치할 경우에는 회수가 되기 때문에 신속히 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제주 등 선도 지역은 3분기 중에 인력이 배치될 예정인데 저희가 10월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므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입니다. 26년 예산을 10억 원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매칭비 확보와 집행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감독 준비 과정에서 추가 경비가 소요될 예상이 있으시면 신속히 규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동 점검입니다. 지난 5월에 권역별 지역 노동감독 협의회를 통해서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합동 점검과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셔서 현장 감독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 또는 발주하는 작업에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누차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특히 5월부터 이미 폭염 대비해서 누차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와 행안부는 모두 5월에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과 2026년 폭염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집중 점검,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지도 강화, 영세 사업장 대상 기술, 재정 지원입니다. 지방정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 발령 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 발주하여 수행하는 관계사업장에 대해서 단계별 작업 중지가 이행되는지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5대 기본수칙과 단계별 작업주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해서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년 7월 21일 현재 질병청 기준에 의하면 작업장 현장에서는 온열 질환 발생자가 전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노동자 건강보호에 빈틈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2월 8일서부터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권을 가지게 되고 또 해당 공무원들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그 책임도 커진다고 할 수 있으니만큼 각 지방 정부에서 인력 확충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노동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잘 시켜서 차질 없이 이 노동 현장의 안전과 또 노동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 폭염과 연관돼서 또 하나의 문제는 아무래도 야외 사업장들 또 이 고령자 노동자들이 계신 곳 이런 데에서의 이 산업재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또 어르신들 참여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 이 비중이 높은 전남 광주 지금 폭염 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장관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광주는 고령화율이 24.8%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약 11만 명의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 약 79%인 8만 6천여 명이 마을 환경 개선이나 스쿨존 교통공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폭염 대응 및 온열 질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 관리자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서 제외를 하고 작업장에 시원한 물과 모자, 팔토시, 냉각 조끼 등 개인 보냉 장구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업 중에는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증상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만약에 증상 발견 시에는 즉시 작업에서 제외시키고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씨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근무 시간을 단축 조정하거나 실내 근무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온도 35도씨 이상의 폭염 경보나 폭염 중대 경보 발령 시에는 실외 작업을 중단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가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후에도 온열 질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관리자에게 연락하시면 119 신고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온열 응급실 감시 체계와 119 폭염 구급대를 가동해서 온열 질환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올해 말서부터는 지방 정부도 노동 감독기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직접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나 이 그 공공 일자리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 안전 수칙 이행이라든가 또 이런 그 사업장 지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방 정부부터 모범 고용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 KTV가 지금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댓글이 의견이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행안부 대변인입니다. 지금 현재 KTV와 행안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KTV 생중계 실시간 댓글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래은님께서 아까 장관님 언급하신 AI가 읽기 쉬운 보고서는 어떤 형식인지 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 남기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상안전 관련해서 장희랑님께서 호주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안전요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할 일 없이 시민들을 관찰만 하고 있었지만 되게 든든했어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77SY님께서 대전 부시장님 발표 후에 대전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협조안건 발표가 있겠습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에 좀 유의하셔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조안건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강정원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을 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2월 25일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신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관광 3대 혁신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관광정책 혁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관광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관광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한 지방정부 13개를 한국 관광의 샛별로 선정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국 관광의 별 본선에 진출하는 특전을 제공합니다.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또 관광새마을 운동, 관광소득마을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공모를 하는데요.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 관광사업체와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지역 관광의 신뢰를 훼손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또 지역에 고유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지역관광 체질 혁신하기 위한 관광새마을 운동을 추진합니다. 지역관광 추진 조직을 육성해서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형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축제, 행사 계기 등 지역 방문 성수기에 지역관광단체 또 새마을운동 지회 등과 함께 관광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 국토가 관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관광권 사업을 추진합니다. 방한 외래객의 입국 구조를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 공항을 관문으로 해서 여러 그 연계 도시를 잇는 관광권을 설정하고 방한객 여정별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점들을 해소하고 또 관광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또 규제 특례, AI 실증 등에 대해서 범부처가 협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30년까지 지원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관광권 설정에 대한 지방정부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고 7월 30일에 수요조사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래관광객 입국 3천만 시대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한 우리 관광정책 혁신, 또 관광체질 혁신, 공간 혁신 3대 과제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7월 21일 또 문체부와 행안부가 지역관광정책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해서 관광 혁신을 위한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건의와 재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 관광은 인구 이 감소에 아주 유효한 대응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행안부에서는 이제 그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는 이 분들을 이제 생활 인구로 이렇게 그 카운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제 지역관광정책협의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가만 보니까 우리가 그 관광 관련한 이런 그 민관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에. 근데 이게 광역 그 지방정부에서는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기초지방정부 차원으로 내려가면은 잘 구성이 잘 다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성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물론 이제 광역 단위의 관광 그 진흥이라든가 관광산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도 뭐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시군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주민들과 함께 내가 사는 고장의 관광 산업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개선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그 지역으로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폭넓게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문체부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협조 안건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부 김영진 학교정책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관입니다. 25페이지 협조 안건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현장 체험 학습은 학교 밖 학습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과 또 관리 책임 부담으로 운영이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을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배움이 있는 체험학습을 되돌려주기 위해 지난 5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발표된 현장 체험 학습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교원의 면책 범위 확대, 교육청의 전담 인력 배치, 현장 체험 보조 인력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 체험 학습 지원을 위해 지방 정부의 협조를 요청드릴 사안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면 안전한 현장 체험 학습과 학생들의 성장은 물론 학생들이 방문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수학여행 학교가 이용할 체험, 숙박, 관광시설에 대해 안전성을 미리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학교에 안내하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수요가 높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생들이 이용할 시설에 대해 안전성을 미리 점검해 주신다면 학교는 안전하고 체험학습을 계획할 수가 있으며 지자체의 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지역의 전문 해설 인력 제공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학생들과 동행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적 특성을 깊이 있게 안내할 수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등 전문 인력을 전북의 사례와 같이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학생들에게는 깊이 있는 체험과 배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학생 체험처, 수련원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해 시설 안전점검 외에도 유해 환경이 인접해 있는지 여부, 교통 안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주셔서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선두 사례와 우수 시설 등은 하반기 구축될 현장 체험학습 플랫폼에 탑재하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적극 홍보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협조안건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아까 댓글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AI 친화적인 문서냐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24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24페이지. 24페이지. 그렇게는 안 되나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걸 볼 수가 없나요? 보고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제 이렇게 도표, 그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표, 그림이 텍스트 위주의 이 문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도표나 그림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게 도표다,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밑에 이 도표나 그림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텍스트로 붙이는 그런 형태의 AI 문서 작성법을 행안부는 내부적으로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해보고 기준을 좀 잡아서 타 부처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인데요.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유튜브에도 지금 문서가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려가지고요. 네. 장관님 말씀하신 그 문서 포맷 형식이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홍보해 주실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장관님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학생들 네. 입장에서 방학철이다 보니까 이 생중계의 장점을 활용해서 각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을 시도 의견을 받아서 4군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남, 강주, 강원, 충남, 경남 순으로 이어서 한번 짧게 한번 축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입니다. 오늘은 이 무더위를 한 방에 시원하게 날려줄 정남진 장흥의 물축제를 가져왔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제 19회째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 탐진강과 펜백스 모듈랜드에서 펼쳐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입니다. 조금 자랑하자면 문체부에서 명예문화관광축제이자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재미와 감동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 프로그램을 보시면 축제장을 찾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물총과 물대포, 물풍선 등으로 함께 즐기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과 탐진강에 방류된 13,000여 마리의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상 자전거, 바나나보트, 패들보트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수상 물놀이 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물놀이 후에는 출출하실 텐데요. 장흥이 자랑하는 소고기, 표고버섯, 키조개로 이루어진 장흥 삼합으로 영양 보충을 하시면 그간 일상에 지친 몸이 힐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녁마다 펼쳐지는 환상적인 K-팝 콘서트, 락 페스티벌, 음악 경연 대회를 즐기시면 여기 장흥이 바로 최고의 피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고민하지 마시고 장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강원도는 평창 대관령 음악제를 소개하겠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3년째인데요. 국내외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관령은 또 해발 700m로 서늘한 여름에도 서늘합니다. 그래서 클래식도 즐기고 무더위도 피하고 그리고 평창 한우나 메밀 막국수 등 향토 음식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출전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많이 들여보셔가지고 뭐 저걸 또 홍보하냐 이렇게 설명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9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여기 연간 한 170만 명이 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아까 뭐 예비 축제로 선정됐다는 저희는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계 유일의 머드 체험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대천에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머드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요. 우리 유두건 부시장님이 아마 하실 때 시작됐을 거예요. 그게 저 보령시 부시장 하실 때. 이게 그 여기 보시면 머드탕, 머드런, 머드 혼복전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주 다른 나라에 없는 색다른 것이고 저녁에는 뭐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뭐 힙합 공연도 있고요. 드론 나이트쇼 볼거리도 아주 많습니다. 여기 색다르게 있는데 머드 몹신이라 그래가지고 머드를 잔뜩 칠해고서 한꺼번에 광장으로 나가면 거기 물대포 쏘고 물총 쏘고 해가지고 아주 신나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는 즐길 수 없는 유일한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만약에 코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낮에는 이렇게 신나게 노시고 한 저녁 때 한 낙조 정도 되면은 썬베드라든지 아니면은 인피니티 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풀에 좀 들어가셔서 저 낙조를 보시다가 저녁 때 공연 즐기면은 아주 그냥 하루가 그냥 그 일정이 쫙 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저 2.3km 정도의 스카이바이크가 있습니다. 이거 타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난 멀리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우리나라의 한국식 정원 죽도 상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의 정치를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멀리 가고 싶다 그러면은 해저터널 아시아 최고의 해저터널 최장입니다. 그걸 지나면은 원산도가 있습니다. 원산도에 그 내년에 섬 비엔날레가 있는데 여기가 낙주가 그렇게 멋있습니다. 동해안보다 더 아주 오션뷰가 끝내주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 1박 2일 코스 딱 맞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 일주를 보령 시장에서 오신 분 같아요. 경남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름다운 해양 관광 도시인 통영에서 열리는 제65회 한산대 즉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이런 65회를 맞이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에 열리는 대표적인 해양, 관광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결합된 축제가 되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개최되고 특히 그 통영 앞바다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산 해전 대회라든지 또 댄스 음악과 물대포 연출이 결합된 전자음악 댄스 파티 그리고 해양 레저인 물놀이장 및 RC 함대 체험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축제장 곳곳에 배치해 축제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1호 글로벌 야간 관광 도시에 걸맞게 2026년 투나잇 통영 불꽃쇼 그리고 먹거리인 자취집에서 저녁을 드시는 그런 먹거리와 체험거리가 같이 제공되게 되겠습니다. 또 특히 한낮에는 하늘을 가르는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이 펼쳐지게 됩니다. 남해안 비경 속에서 먹거리 또 완벽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많으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지방정부 내부자 감사드리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지방을 찾으셔서 충분히 즐기고 건강한 여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부지사님들이 홍보를 하시면서 언제 하는지는 아무도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남진 장흥물 축제는 8월 2일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평창 대관령 음악제도 8월 2일까지니까 다음 주말까지는 가셔도 되고요. 보령 머드 축제는 8월 9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리고 통영 한산대첩 축제는요. 이게 8월 12일부터 16일까지니까 이때 그 휴가 보내시는 분들은 또 통영도 한번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 아쉽지만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축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서 네, 제가 할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회의 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 정부가 이제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이 각 부처와 함께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중앙 정부의 이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경로로 제안을 해주시면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죠. 지역 소멸, 그다음에 민생경제 위기, 또 재난 안전 문제 등 어느 하나도 중앙 지방이 함께 손잡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이 해결이 어려운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 모두의 지방자치를 원팀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게 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서 날씨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 이 더위에 이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폭염 대응 행동 요령 준수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백드랍 앞